제가 지금 감사나눔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0회를 마친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박보라 우리 운영님도 100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간절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 목장의 박보라 운영입니다. 생얼을 여러분들이 보는지 오래돼서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큰 소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네? 죽겠다? 또 빨리빨리.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빨리빨리.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쓸까요? 스미마세.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쓸까요? 땡큐.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성, 그 민족성이 말로써 단 한마디로 표현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데 다 자라가지고 땡큐 문화에 오게 된 거예요.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물론 콜라보레이션을 요즘 많이 하긴 하는데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건 이 땡큐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는데 굉장히 습관적으로 미국 사람들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참 별것도 아닌 일에 또는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땡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땡큐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밥 먹을 때도 엄마한테 땡큐. 또 뭐를 당연하게 뭘 갖다 줘야 되는 것도 갖다 주면 땡큐. 어디 라이드 가야 된다고 해서 데려다 주면 땡큐. 심지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몸이 부딪힐 것 같아서 이렇게 비켜줘서 먹는다고 또 땡큐. 이렇게 땡큐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새 아이들한테 하루에 듣는 땡큐가 아마 평균 잡아서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3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땡큐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현 교수님의 감사나눔 세미나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뭐 감사를 몰라?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하지. 뭐 그걸 굳이 적어야 될까? 그걸 갖다가 서로 사람들하고 쉐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들어가서 뭐 일기 쓰듯이 쓰고 또 서로 감사글에 대해서 댓글도 남기고 어떨 때는 일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실제로 일이었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되레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나눔이 계속 지속되려면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른 감사나눔 간증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 간의 감사나눔이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식구가 많고 스케줄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앉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녁을 먹을 때는 한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한번 나눠볼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이들한테 오늘 감사했던 거 5가지씩 한번 나눠볼까? 이래가지고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5가지를 척척척척 이렇게 딱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이 뭐 우리가 한 20분이다 그러면 사실 감사나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뭐 10분 정도밖에 쓰질 않아요.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랑 끝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감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사실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 아빠가 감사나눔 하면서 오늘 일하는데 이랬어 저랬어 그게 뭐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일은 이런 거구나
아빠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아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얘기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구나, 우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감사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서로 간에 깊이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다가 이런 감사 나눔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감사 나눔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폭탄이었어요. 이 감사폭탄은 일명 우리가 감사폭탄이라고 이름을 붙여둔 이거는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했던 것들을 30개, 50개, 100개씩 적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내주고 읽어주고 하는 거였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션, 감사 나눔 미션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폭탄을 날려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올케였어요. 올케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제 올케에게 감사한 내용을 쫙 적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답장이 왔어요. 형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저를 저 그대로 봐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감사폭탄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정말 힘든데 이 감사폭탄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서로의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낯간지러워서. 그런데 감사 나눔이라는 핑계로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보내드리고 해봤더니 다들 너무 감동스러워 하시고 어색해 하셨지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저의 감사 나눔의 장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에 인색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요. 체질을 바꾸려면 그만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오늘부터 아주 작지만 감사 나눔을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보시다 보면 그게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나가서 언젠가는 우리 안에도 이 땡큐 문화가 습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을 기억할 텐데 옛날에 그 간장 선전이 있어. 간장 선전이 맛을 봐야 맛을 느끼지 하면서 샘표 간장 뭐죠? 샘표 간장 굉장히 유명한데 감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감사를 해봐야 감사를 느끼지. 감사나 하면서 인생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보라 간사님은 일부의 예배 지역들에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신윤정 목사님도 100회가 됐어요. 그래서 선물 전해드립니다. 이리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큰 박수로. 네, 감사 나누고 감사 선물을 받고 마쳤습니다.